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보고요. 박준혁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포착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3대 지수 모두 하락불을 켰지만 이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강한 상승을 또 한 번 보이면서 종목별 장세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해 주셨던 대로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개인 나홀로 매수, 답답한 시장이다라고 한 줄 평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양매수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수는 크게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했던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 다 이제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테마성을 띠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이제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시그널이 나왔을 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바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단타성 물량들이 좀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이런 시장에서 장중에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상승하는 종목들 보고서 무조건 따라가시기보다는 정말 갈 수 있는 업종이냐, 업종 섹터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좀 생각한 뒤에 좀 천천히 매수하셔도 늦지 않은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수 흐름을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는 한번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고점 자리를 못 넣고 좀 박스권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이제 벗어나기 위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올 만한 이슈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은 또 미국장 휴장이었고 미국 FOMC 7월 달까지는 계속 시장이 이렇게 좀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하나의 지금 트리거가 일어나서 상승 시그널이 좀 나올 수 있는 거래 대금이 터져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말씀드린 저는 950포인트, 코스닥 950포인트는 뭐 이걸 당장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게 아니지만 천천히라도 다시 한번 이런 고점 자리를 뚫어주고 나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21선 자리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와 거의 이제 맞닿는 이격이 좀 많이 좁혀진 상황인데 이런 구간에서 한번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아니더라도 다음 주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900선 자리 돌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 뚫어주면서 950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 쪽이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지지하는 구간들 직전에 저항선 라인이었던 2,600포인트 조금 밑에죠. 이 정도 구간을 좀 지지해줘야 되는 모습인데 오늘 일단 종가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21선 자리를 좀 깨긴 했어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이 자리를 좀 반등할지 21선 자리보다는 저는 제 차트상으로는 2,580포인트 정도 구간이 지지선 자리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이런 라인들은 뭐 딱 정확하게 뭐 찍고 밀린 지지하고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요 자리 구간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좀 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까지는 약세장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다음 주는 좀 시장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아침에 좀 팁을 좀 드리자면은 아침 시간대 매수 상황을 좀 보세요.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 상황을 좀 봤었을 때 개인들만 좀 매수하는 시장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장중에 뉴스에 의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윗골에 달고 좀 내려오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딱 보셨을 때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왔을 때는 조심을 해주시고 오히려 이제 그런 종목들을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셨다가 거래량 없이 뭐 크게 조정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눌림목 자리로도 공략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좀 판단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아무래도 또 본업들도 있을 것이고 뭐 주식에 이제 할애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뭐 공략주도 드리긴 하지만 시장에 나오는 이런 재료 있는 테마주들을 계속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자체적인 면과 재료적인 면 그리고 수급적인 면도 같이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시장에서는 테마주 아니면 가는 게 없거든요. 뭐 주도주가 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해 보실 수 있고 차트적인 면도 제가 교육적인 내용도 일단 5장에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또 보시면서 천천히 시장 또 상승장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들만의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다행인 건 21선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쯤이면 모멘텀을 동반한 다시 한 번의 재상승, 상승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런 장세 속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장중 대응 어려우신 분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장중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시그널 보내고 있는 섹터들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시그널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뭐 첫 번째는 이제 오염수 관련주 쪽으로 보실 수 있는데 그동안 소금 관련주 쪽이 좀 많이 상승이 나왔고 육계 쪽도 상승이 좀 나오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별주들이 좀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위드텍이라는 종목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모니터링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사가 좀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분봉상으로 좀 보시면은 그렇게 매수할 타이밍을 주지 않고 그냥 바로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아니면은 대부분 상승 나왔다가 조정을 좀 받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셨을 분들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1분봉으로 보더라도 거의 뭐 쉼없이 그냥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뭐 분위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뭐 안 좋은 좀 불안감 이런 걸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있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들이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뭐 지금 오늘 특징주에는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오늘하고 내일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회의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재료 소멸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모든 종목이 다 빠지진 않겠지만 대부분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은 오늘 내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슈팅이 좀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염수 관련해서는 이제 이달 말에 이제 방류 테스트가 끝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방류가 확정됐었을 때 순간 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올해 이제 여름부터 이제 방류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동안 좀 주춤하다가 여름 부근 돼서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염수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 뭐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잡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좀 거래 대금이라든지 뭐 상승률 같은 거 한번 좀 보시면서 이 종목이 어떻게 대장주였구나 이런 걸 좀 파악하신 이후에 일단 여름 되기 전에 한번 조정 타이밍이 나올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조금씩 한번 또 모아 가셨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정리하는 전략들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뭐 위드텍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를 들어갔지만 거래 대금 자체는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130억으로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상한가 들어갔을 때 이제 지지해주는지도 상당히 좀 호가에 어느 정도 물량이 받쳐주는지도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오늘은 잘 버틸 수 있다라고 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에서는 이제 내일 시가 자리를 보고 시가가 좀 낮게 떴다 싶으면은 빠르게 좀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이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달 말까지는 보실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항상 염두에서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 며칠간
이 섹터 두 가지만 뽑아본다라고 한다면 일본 원천수 오염수 방류 관련된 이슈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등 이슈가 좀 두각이 됐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오늘과 내일 2차 재건 회의가 있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서 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일본 원전이 오염수 방류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달 말까지는 좀 괜찮을지 몰라도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 시그널 또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네, 어제 이제 흥하해운이 상한가에 들어가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급등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소비에 관련해서 또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걸로 좀 해운주가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어제 이제 상승도 좀 의아하긴 했어요. 어제 미국과 중국이 약간 좀 화해 모드로 좀 넘어가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 쪽도 좀 상승이 나왔고 좀 뒤늦게 해운주가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뭐 관광객도 우리나라 이제 뭐 단오절로 인해서 좀 관광객도 증가할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 지수 자체도 그렇고 좋은 흐름을 좀 기대했었는데 수급적으로는 따라오지 못했어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매수하지 않았고 개인들만 좀 매수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장이 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윗골이 좀 달고 많이 내려오고 조정도 크게 받으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그나마 좀 보실 수 있는 쪽은 아직은 중국 소비 관련주 쪽은 더 크게 갈 자리가 좀 남았다. 그래서 해운주 쪽이라든지 지금 화장품 관련주 쪽이라든지 뭐 게임주도 몇몇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좀 많이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오늘 매수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었을 때는 오늘 시가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 2배가 좀 안 되게 좀 상승을 한 거죠. 1,300원에서 지금 2,300원이니까 딱 2배가 좀 안 되는데 뭐 그런 자리에서 좀 따라가시기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해운주 쪽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화장품 쪽이라든지 아직 덜 오른 화장품 쪽도 괜찮을 것 같고 게임주도 조금씩 저점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너무 이제 급등한 종목들을 고점에서 따라가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상승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 흥하해운을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이미 요 지나간 차트로 설명해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 모습.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래 대금은 아니라서 제가 이 종목을 좀 보지는 않았지만 차트적인 면만 봤었을 때 이렇게 저항선 자리를 뚫어주고 이 저항선 자리를 지지했다가 이제 반등하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파동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따가 오후장에 뭐 장이 좀 조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교육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매수해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이제 상승장이 다가오거나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그런 걸 좀 미리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인 부분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오후장에 좀 말씀 좀 드릴 테니까 그런 거 좀 한번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주로서 또 해운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실적이 좀 개선되면서 며칠 동안 큰 시세를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과열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중국의 이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오히려는 좀 이 화장품 쪽이나 게임주들 쪽으로 좀 매수를 좀 고려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의 상승 시그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예전에도 좀 나왔었던 내용인데 오늘 갑자기 이제 S 트래픽이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개별적인 이슈는 아니고 충전소에 대해서 뭐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을 오히려 현대공업이 오늘 그 충전소 관련 회사를 좀 인수하면서 그런 이슈가 좀 되긴 했었는데 오히려 좀 S 트래픽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거래 대금은 좀 나와주는 모습이고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상승 나온 이후에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승과 하락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고점에서 좀 밀렸다가 또 반등하는 척하다가 또 다시 미는 경우도 있고, 뭐 고점을 뚫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시 또 뚫더라도 좀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 흔드는 거야 뭐 크게 뭐 개의치 않고 그냥 들고 가실 수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일단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는 2차 전지와 함께 좀 봐야 될 업종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쪽도 뭐 생각보다 좀 강하게 슈팅이 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상반기 때 좀 상승이 좀 나왔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구간도 있고, 아니면은 차별화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줄 거예요. 뭐 지금까지 리튬 이온 관련주 쪽이 좀 올랐다면은 뭐 다음 날은 뭐 전고체 배터리가 올라갈 수 있고, 뭐 LFP가 올라갈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따로따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뭐 전선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업종이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순매수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대응적인 면에서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미 슈팅이 나온 상태에서,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이 종목이 왜 가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좀 높은데, 오히려 좀 그런 슈팅이 좀 나왔을 때는 관망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린 거고, 차트적으로 한번 더 말씀 좀 드리면 S 트래픽 같은 경우는 뒤에 좀 박스권을 좀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박스권을 좀 만들어주고 이제 뚫어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아까 이제 교육 말씀을 좀 드렸는데,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지지하는 구간에서 다시 반등 나올 때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 트래픽 이외에 이제 다른 전기차 충전소들이 좀 충전소 관련들이 좀 있는데, 그런 테마와 같이 함께 보셔야지 개별적으로 한 종목만 가는 걸 저는 좋아하진 않고, 오히려 이제 충전소 관련주 쪽이 다 같이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중에서 대장주를 매매하시는 게 좋고, 오늘같이 이제 수급적으로는 좀 안 좋은 날은 일단 좀 관망해 주시고 좀 보내주셨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며칠 정도 지나서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빠지고 거래량 줄었을 때 그때 한번 좀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승 시그널들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개인들만이 홀로 매수하고 있는 장세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도 좀 조용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노란톡방 통해서 좀 더 자세한 교육들 이어가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락 시그널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하락 종목은 이제 CJCGV가 대규모 이제 유상증자 공시가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 하락까지 좀 들어갔고, 오늘도 이제 개파락 한 20% 정도로 이제 출발했다가 그나마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이제 영화관을 좀 잘 안 가는 게, 뭐 집에서 이제 OTT 서비스를 많이 보기도 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서 볼 수밖에 없었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엔디믹으로 넘어가면서 영화관을 좀 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영화관을 가기보다는 이제 집에서 보는 게 좀 익숙해졌고, 이제 투자사들도 대부분 영화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OTT 관련 그 영상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수익성적인 면에서 CJCGV가 좀 안 좋지 않나, 실적이 좀 안 좋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흥행하고 있는 영화가 범죄도시 3가 좀 100만을 좀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900만까지는 제가 확인했었고요. 뭐 그걸로 이제 상승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이슈만으로는 크게 좀 반등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일단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이 CJCGV가 살아날까 이렇게 좀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갭을 좀 어느 정도 메운다, 뭐 기술적 반등으로 메운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시세 흐름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단기간으로는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좀 이 하락이 나왔었던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 정도까지만이라도 반등 나왔을 때는 일단은 좀 정리하고 좀 나오시고 차라리 좀 다른 업종 쪽으로 좀 보시거나 아니면 뭐 OTT라든지 아니면 그 영상 제작 관련 이런 쪽을 좀 노리시는 게 좋지 영화 관련 쪽으로는 당분간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CJ CGV가 자본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 이슈로 오늘 좀 큰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또 영화 관련주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5가지 종목들 한번 만나볼 텐데요. 일단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신고가 부근에서 지금 꾸준히 좀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공략주들이 많습니다. 코세스가 단기 과열 종목인데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고요. KH바텍도 저희가 지금 8% 수익 중인데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어제 공략했던 종목이 이제 마녀공장인데 신규 상장주였죠. 하루 만에 13% 수익 중입니다. 5가지 종목들 리뷰로 진행해 주시죠. 네, 일단 하나마이크론도 계속 신고가 부근이긴 해요. 아직 신고가 자리 오늘 좀 터치 못하고 좀 밀렸는데 시장 상황에 의해서 좀 밀렸긴 했지만 아직 이 추세가 더 살아 있습니다. 더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신고가 자리 뚫고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왔을 때는 저도 이제 포트에서 제외를 해서 이제 추세 수익을 좀 챙기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아직 그런 슈팅은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고 있고요. 전에 한번 거의 1,000억 정도 거래 대금 이 정도 부근이 한번 나왔을 때는 한번 더 정고점 자리 뚫어주면서 차익 실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 타이밍을 일단 좀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은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CIS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쪽에서 오늘 좀 몇몇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CIS는 아직 좀 올라가진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저항대 자리를 좀 못 넣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긴 한데 거래 대금 없이 약간 조정이라서 지금 요 13,500원에서 13,000원 정도 구간 요 정도까지는 지금 21선 자리죠. 21선 자리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좀 정고점 자리 돌파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을 좀 잘 체크하셔서 좀 대응하시면은 그런 자리에서 재반등 가능하니까 그런 지지 라인도 제가 또 교육적인 면에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 전고체 배터리 쪽은 아까도 말씀 좀 드렸듯이 2차 전지 쪽에서 계속 순환매로 상승이 좀 나와주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LFP 관련주 쪽이라든지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는 좀 약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관망해 주시고 다음 주라든지 혹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도 한번 반등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좀 거래대금 없이 조정받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세스 역시나 좀 단기 과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갭상승 시가부터 제가 바로 이제 수익 실현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더 잘 갑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조정을 좀 받으면서 빠지는데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들은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또 오늘 이제 공략주도 제가 아침에 좀 드리지 않고 오후장에 좀 드릴 예정인데 상승하다가 조정을 좀 받고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종목들 이렇게 저항선 자리를 뚫어주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밀리더라도 오후장에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신다면은 단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장까지 본다라고 말씀 좀 드린 거고, 물론 이제 코세스는 이제 단기간이라서 그렇게 지금 매매가 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구간은 수익을 좀 실현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더 챙기실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녀공장 이 종목도 어제 이제 드렸었던 종목인데 시장이 좀 쉽지 않다는 게 아침에 이제 이렇게 강한 슈팅이 좀 나온 이후에 이렇게 좀 차시연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린 거예요. 중국 소비 관련주 쪽에서는 화장품 관련주 쪽이 좀 괜찮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마녀공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5만 원 정도는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지 않을까 보고는 있는데
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앞선 여기서 이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소화해 주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밀리지 않는다. 지금 3일선과 5일선 이런 자리들만 깨지지 않고 계속 돌아서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천천히 5만 원 정도까지 보시되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윗꼬리를 좀 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주면서 상승 시세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H바텍도 마찬가지로 이번 7월달 말에 갤럭시 언팩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여기서 나오는 뭐 폴더블 폰, 새로운 폴더블 폰이 시장에서 어쨌든 지금 아이폰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하게 저는 이제 폴더블 폰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신제품이 좀 기대감을 좀 갖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신고가 뚫었을 때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시가 자리를 지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 나와주네요. 그러니까 정말 시장에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이 좀 상승하는 종목에 좀 따라 붙었을 때, 뭐 신고가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좀 따라 붙으면은 바로 이렇게 차익 실현을 내보내면서 좀 힘들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이 종목이 뭐 급등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시키면서 개인 물량을 좀 털어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 종목은 일단 저도 신고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아직 이슈가 좀 살아있기도 하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이제 23,000원 이상 이 자리 이상을 좀 본 거거든요. 이 자리를 이제 뚫어주고 요 자리 저항대까지는 좀 뚫어주면서 한 25,000원 정도까지 한 7월 말 정도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좀 시장 분위기도 어쩔 수 무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들 순매수 시장이고 외국인 기관들이 그렇게 달려들지 않는 시장에서 뭐 개별 이슈로 그리고 뭐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갑자기 또 급등하기는 좀 어렵지만 계속 뭐 하루에 뭐 2, 3%씩이라도 아니면 1%씩이라도 밀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 주기만 해도 저는 뭐 7월달 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한 25,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때까지 제가 방송하면서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을 테니까요. 혹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드린 매수가까지는 아직 뭐 내려오진 않았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비중을 좀 많이 넣어서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들 저점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굳이 뭐 그렇게 비중을 좀 많이 담으실 필요는 없어요. 한 10%에서 15% 정도로 짧게만 비중을 좀 가져가시면서 슈팅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뭐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그런 종목들을 적은 비중으로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다가 정말 좀 시장에서 갈만한 주도 세타라든지 주도 업종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비중을 좀 실어서 매매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전장보다 오후장에서 강할 종목들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 잡아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장도 좀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승 네. 직전에 숨고르기라고 봐도 괜찮을지 지금장 어떻게 보고 맞습니다. 계세요? 시장이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위아래 어떤 변동성을 가지면서 좀 지지부진한 혼조세의 모습을 좀 갖고 있고요. 양시장 약 0.4% 하락 중에 있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또 외국인이 선물해서 5천억 정도 매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가기 위한 좀 버거운 느낌, 상승이 좀 제한적인 거지 뭐 하락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이 서로 불편한 상황 중에서 이제 그동안에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등세가 이어왔으니까 뭐 좀 쉬어가는 정도의 수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외국인의 현물 또는 선물 쪽에 어떤 동향도 계속 주시해 보시면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의 숨고르기 장세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시그널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 바로 티라유텍입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확장한다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미국 조지아 법인을 설립하는 걸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오늘장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서 9%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와 오늘 이어서 좀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21%가량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17%까지 상승 보인 뒤에 좀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솔루션 기업인데요. 새롭게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를 좀 더 해소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SK가 2대 주주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기업 설명도 해주실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티라유텍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공급망 관리, 생산 관리 설비 자동화, 물류 로봇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단순한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22년 1월에는 그 자동 제어 장치 제조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티라 로보틱스라는 어떤 자회사 지분도 좀 보유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SK에서 그 2대 주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주가가 긍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미래를 나아가는 길 가운데 충분히 모멘텀이 계속 받쳐주고 있다. 특히 오늘 이제 북미 쪽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어떤 이슈가 좀 나왔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같은 그거죠. 물류 이송의 로봇 개발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다음 페이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정화 대표 외 SK가 2대 주주로 약 14%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솔루션 업체 거기에 로봇까지 같이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SK 대기업의 이제 2대 주주다. 그 가운데 2차 전지 쪽의 물류 확장을 위해서 현재 북미 쪽에 또 나아가고 사업 확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일봉상 차트 보시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초에 이렇게 강한 모습, 상한가를 한번 1차적으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상승 이후에 어떤 조정이 나왔죠. 조정에는 우리가 기간 조정이 있고요.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위아래 주가의 변동이 크게 없이 이어가는 거고 가격 조정은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 반등하라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내려가는 모습인데 티라유텍이라는 종목은 오히려 이제 주가는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간 조정을 가졌죠. 그래서 1, 2월에 기간 조정을 갖고 3월에 추가적인 레벨업하는 모습이고 4월, 5월 이제 기간 및 가격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어제와 오늘 물론 어제 윗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오늘 어제의 윗꼬리를 좀 커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도 당일 단타로도 치고 빠져서 수익을 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단타를 할 수 있거나 또 단타를 하고 싶은 분들 또 9시, 10시 사이에 시장의 주요 이슈들 중에서도 좀 재료가 굵직한 유용하게 투자에 또 정보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 중 하나가 9시부터 10시 개장한 지 1시간이 된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때 시장의 이슈들부터 종목 대응 전략들 함께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들 박준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차트적인 시그널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으로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은요. 바로 LG 헬로비전입니다. 통신업체죠. 사실은 저희가 통신사들이 그동안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5월 말에 이제 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이때 당시에 11%가량의 상승이 나와줬고 좀 빠르게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신업체인 줄만 알았던 이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기차와 스마트시티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2010년도는 모바일 스마트폰 시대였다면 2020년도는 전기차 시대입니다. 전기차 시대에 맞춰서 LG 헬로비전도 LG그룹의 전기차 사업에 좀 발맞춰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전기차 충전이죠. 과거에 전기차 충전 LG 헬로비전이 LG그룹에서 진행하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사례로 과거의 상한가라든지 급등하는 모습도 좀 나왔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LG CNS 스마트 시티에 관련해서 이슈가 다음 페이지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슈가 계속 나올 때마다 문제는 LG CNS에서 그 스마트 시대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LG 헬로비전이 급등하는 과거의 사례를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일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G CNS CNS의 스마트 시티 이슈와 또 전기차 시대의 전기차 충전소 이슈, 이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주가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계속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에 어떤 장기 하락하는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2022년도 작년과 올해 하단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5월 중순에 이 LG그룹에서 전기차 어떤 사업에 좀 진출 확장하겠다는 이슈에 이 해당 종목 LG 헬로비전도 장중에 11% 상승을 했는데요. 일봉상 워낙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바닥주이고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패턴으로 원형 바닥형을 만들고 있다. 그렇다 보면 워낙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바닥주의 장점은 더 이상 빠지지 아니하고 현재 자리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지만 단점은 올라갈 때 과거에 내려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매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단점은 있지만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공략을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안전하게 여유 있게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가격대다, 또 움직임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움직임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작년 하반기에서 최근에 어떤 이슈, 구간대인 4,000원 중후반부만 좀 소화를 잘 해준다면 얼마든지 5,000원 또 그 이상도 점프 6, 7,000원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이 6,000원, 7,000원 간다라고 하면 너무 버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LG 헬로비전이라는 종목은 이러이러한 종목이구나. 현재 주가 기술적으로 바닥을 좀 만들어가면서 반등을 꾀하려고 모색 중에 있구나.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나는 좀 마음을 가볍게 이 현재 저점 구간대를 한번 공략해보자. 이런 어떤 스탠스로 이어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10년대 키워드는 통신이었다면 20년대 키워드는 전기차죠. 여기에 발맞춰서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도 옷을 바꿔 입으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바닥권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메리트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적인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바로 라온시큐어입니다. 모바일 보안과 인증 관련된 기업인데요. 오늘 장 흐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합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 이제 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량과 동반해서 17%가량의 상승이 나와줬고 이후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급등을 했던 건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해서 앞으로 이 검증 솔루션을 적용한다라는 이슈 때문이었는데요. 앞으로의 이후 흐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 운전면허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바일 어찌 보면은 간편화 또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우리가 간편하는 건 좋은데 보안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모바일로도 이제 된다라는, 저희 한번 보시면 이제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기존에 있는 우리 플라스틱 카드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이제 그 카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고요. 이게 현재 그 어제 20일에 어느 정도 의결이 좀 국회 의결이 돼서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모바일 등록증을 이제 가동할 어떤 계획이고요. 관공서라든지 뭐 공공 웹사이트, 은행 계좌, 얼마든지 편의점 등 성년이 되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모바일로 통해서 주민등록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뭐 좋잖아요.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하게 살아가는 거 좋은데 문제는 보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온 시큐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적인 관련 이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그 이제 의결이 나오면서 법 개정이 나오면서 라온 시큐어가 장중에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 연초에 1월 약 2,000원, 저점이 1,965원이었죠. 약 2,000원에서 약 한 1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월 달에 단기적으로 100% 정도 급등한 이후에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을 가지며 가격과 기간 조정을 가지면서 최근에 5월 중순과 4월 하순과 5월 하순, 그리고 엊그제 자리, 이 단기적으로 자리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00원대, 2,000원 초반대에서 자리 잡으면서 어제 2,000원 후반까지, 중반까지 좀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 흐름상에서 가격 이하는 얼마든지 한번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다. 이 하단부는 뭐 바로 갈 수도 있겠고요. 좀 시간과 가격을 좀 애간장 태우면서 갈 수도 있겠고, 충분히 이 하단부만 지켜진다면 충분히 우상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짧게 2,500원에서 6,700원이 좀 매우 중요하니까 그 구간대에서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해당 종목 역시 또 어떤 주요 이슈,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종목별 이슈 재료가 나오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죠? 장중에 수많은 이슈 중에 제가 재료가 있고 투자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선별해서 제 노란톡방에 올려드리니까 오셔서 함께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 워낙 종목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또 오랫동안 잠잠하면 저희가 또 이런 종목들 놓치기가 쉬운데요. 차트적인 시그널 저희가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박준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시그널 보내는 종목들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시그널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6829번님께서 라운텍 12,537원에 비중 15% 담으셨는데요. 3월에 상장했던 반도체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후 좀 주가가 꾸준히 올랐었는데 지금 현재 며칠간 좀 강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장에서 또 4% 가까운 하락이 이어지는데 어디서 좀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그러니까요. 좀 속상하시겠습니다. 한번 차트 보시면서 제가 기술적으로 키포인트 자리를 집어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다음 투자 전략에 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신규 상장주의 경우는 상장에서 뭐 더블 상승, 그리고 흔히 말하는 또 상한가, 따상도 있고요. 뭐 얼마든지 그 상승폭이 좀 다를 수 있겠잖아요. 문제는 신규 상장주의 경우는 고점이 어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야 또 결과론적이니까. 다만 신규 상장주의 경우 고점을 찍었다면 이제 지나면 알 수 있겠죠.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면 반드시 40~50% 정도는 하락합니다. 고점 대비. 정말 상당히 좋은 종목이면
30%대까지는 하락했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요.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한 40에서 60% 폭까지는 내려오고 거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 이제 전고점을 탈환하면서 새롭게 레벨업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뭐 횡보하느냐, 아니면 반등 이후 재차 빠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라는 건 상승만 하지는 않습니다. 하락만 하지도 않습니다. 횡보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시고, 자, 지금이 상승했다. 지금 내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은 뭐가 있다? 하락과 횡보가 있다라는 거. 항상 세 가지 생각하시고, 그러면 지금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횡보나 반등이 있겠죠. 자, 그래서 라운텍은 현재 지금 하락하고 있죠. 상장하고 나서 상승, 눌림, 상승, 눌림, 뭐 조정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겠고요. 상승, 눌림, 상승, 눌림. 그러면 15,140원이 고점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알 수 못합니다. 지나야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15,140원이 고점이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15,140원 대비 러프하게 찍어보면 지금 약 기술적으로 40% 정도 하락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부터는 이제 한번 주시 한번 해보실 수 있겠고, 앞 상승, 앞 9점 구간대에 여기 잠시만요. 요 구간이죠. 요 구간대에 지금 맞물리죠. 그러니까 상승 눌림, 상승 눌림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좀 주요했던 지지 자리가 요 가격대죠. 지금 현재 가격대에 맞물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내일 당장 뭐 양봉이 나와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설사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가격적으로는 약 한 9,000원 전후로 해서 좀 중요할 테니까요. 그 구간대의 움직임을 보면서 다음 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 시에서는 역시 한 10,000원에서 10,000원 초반대가 또 단기, 그러니까 하단과 상단의 단기적인 부분은 제가 체크해 드렸으니까 거기에서 또 움직임을 보시고 다음 전략 펼쳐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들의 보편적인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지금이 그 중요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매매 전략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1381번님께서 포스코 퓨처엠을 31만 6천 원에 비중 10% 담으셨는데 지금 수익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37만 7,50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입니다.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볼까요? 네, 뭐 2차 전지 관련주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도 우상향 긍정적이다. Why? 2020년도는 전기차 시대입니다. 그 전기차의 핵심이 배터리지 않습니까? 물론 배터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배터리가 핵심이다 보니까 2차 전지가 곽광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에서 있어서 2차 전지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살짝 둘러보면 배터리 충전도 있잖아요. 말씀드린 LG 헬로비전에 충전소도 있고요. 또는 뭐 디스플레이텍이라든가 휴맥스 홀딩스, 휴맥스 뭐 얼마든지 많은 어떤 종목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2차 전지 이 배터리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또 배터리도 폐배터리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기차에는 차량용 반도체 혹은 전장 부품 이렇게 다양하게 가니까 전기차의 한 아이템에 우리가 다양한 어떤 프로 테마가 있으니까요. 너무 한 프레임에 갇혀 있지 말고 또 다양하게 우리가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좀 앞서 말이 길었네요. 그래서 2차 전지는 결국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긍정, 맑음으로 보실 수 있겠다. 다만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오는 가운데 너도 나도 단기 급등했었던 뭐 2차 전지만 엮이면 그냥 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은 앞으로 나오기 힘들 것이고, 종목별 이제 옥석 가리기, 종목별 실적이 좀 받쳐주면서 또 개별적 플레이를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그런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어찌 보면 대표하는 어떤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우상향적으로 계속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좀 짚어드리면 지금 42만 2,500원 고점과 또 최근의 고점을 이렇게 우상향으로 치고 가지 못하면 어느 형성 자리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물론 아래로도 저점을 형성하면서 박스 흐름으로 좀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 어느 정도 변동을 상단 하단 잡고 기간 조정으로 좀 거친 이후에 다시금 또 나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라는 것은 상승만 있는 게 아니고 하락만 있는 게 아니고 횡보, 수렴, 박스가 있다는 것도 유념하시면서 일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실시간으로 해결해 봤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공부부터 이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영어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중혁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